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낮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강한이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도시가 완전히 잠들지 않았음을 알렸다. 김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드라마는 연인들의 달콤한 속삭임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30대 중반의 민주는 번듯한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아내 이서연과 결혼한 지 5년, 그들의 결혼 생활은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하고 행복했다. 서연은 언제나 밝고 다정한 아내였고 퇴근 후 지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시작은 사소한 변화였다. 아내 서연이 밤늦게 몰래 외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급한 볼일이 생겼나 보다. 아니면 친구라도 만나러 가는 거겠지. 하지만 그 외출은 매일 밤 거의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서연은 민준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를 노려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친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늘 조심스러웠고 민준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민준은 아내의 행동을 눈치챘지만 처음에는 모른 척했다. 애써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노력했다. 혹시 힘든 일이 있는데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도 시작한 건가.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피로감, 그리고 민준의 눈길을 피하는 듯한 어색한 행동은 그의 의심을 점점 더 키워갔다. 서연은 낮에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민준을 대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했다. 그녀의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고 낮잠을 자거나 피곤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민준이 밤늦게 외출하는 이유를 물으면 그녀는 늘 친구랑 약속이 있었어. 잠시 바람 쐴 겸 나갔다 왔어. 와 같은 모호한 대답으로 얼버무렸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민준은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에 시달렸다. 혹시 서연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그녀가 자신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의 머릿속에는 추악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라는 독이 그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의심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겁이 났다. 요즘 민준의 삶은 일과 어머니의 병간호 문제로도 스트레스가 가득했다. 그의 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암 투병 중이셨다. 다행히 초기 발견이라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에 사셨고 민주는 주말마다 KTX를 타고 내려가 어머니를 뵙곤 했다. 서연은 민준보다 더 살뜰하게 어머니를 챙겼다. 매일 영상 통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영양제를 챙겨보내며 민준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살폈다. 그런 서연이기에 그녀가 자신 몰래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은 민준에게 더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으로 직접 본 그녀의 수상한 행동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민주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서연은 이미 깊은 잠에 든 듯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피부에 닿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이대로는 안 돼. 이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나는 미쳐버릴 거야. 그의 마음속에서 강한 충동이 일어났다. 그는 아내의 뒤를 밟아보기로 결심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 의심은 평생 그를 괴롭힐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욕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마치 한순간에 몇 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어두운 색의 후드티와 모자, 그리고 마스크를 챙겼다. 마치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는 숨죽이며 현관문 앞에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미행하려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충동이 그 모든 감정을 압도했다. 새벽 1시 침대에서 조용히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는 소리였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소파 뒤에 몸을 숨겼다. 서연은 침실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는 듯 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과 휴대폰을 꺼내 들고 낡은 운동화를 신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익숙한 듯 능숙했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서연아? 서연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용히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아파트 복도는 어두웠고 엘리베이터는 고요했다. 민주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혹시라도 서연과 마주칠까봐 조심 또 조심했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오자 서연의 뒷모습이 멀리 보였다. 그녀는 익숙한 듯 아파트 단지 상가를 가로질러 골목길로 들어섰다. 민주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울렸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서연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는 듯했다. 이 길의 끝에는 그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이서연은 익숙한 듯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누볐다. 김민주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울렸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새벽의 도시 풍경은 낮과는 사뭇 달랐다. 불 꺼진 상점들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서연의 뒷모습은 더욱 왜소하고 외로워 보였다. 민주는 그녀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움츠러들어 있음을 느꼈지만 그의 의심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추악한 상상에 맞춰 해석했다. 저렇게 피곤해 보이는 건 밤새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일 거야. 민주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썼다. 왜 나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지? 대체 누구를 만나는 거야?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손이 주먹을 꽉 쥐고 있음을 깨달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오직 아내의 뒤를 밟아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일념뿐이었다. 서연은 한참을 걸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새벽이라 오가는 버스는 드물었다. 그녀는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멍하니 정류장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민주는 멀리 떨어진 곳에 몸을 숨겨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연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녀는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지만 곧 다시 시선을 떨구었다. 민주는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과연 그녀는 누구와 연락하고 있는 걸까? 10여 분 후 낡은 심야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춰 섰다. 서연은 지친 발걸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민주는 서연이 버스에 탄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시동을 걸고 조심스럽게 버스의 뒤를 따랐다. 새벽의 도로는 한산했고 버스는 막힘없이 시내를 가로질렀다. 민주는 아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향하는 곳이 어디일지 끊임없이 추측했다. 호텔 모텔 아니면 아파트. 그의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들로 뒤죽박죽이었다. 버스는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한강 다리를 건넜다. 새벽녘의 한강은 고요하고 어둡게 흐르고 있었다. 민주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결혼 생활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서로를 믿었고 누구보다 깊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작은 미소에도 행복을 느꼈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낱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버스는 1시간가량을 더 달려 시내 외곽의 한적한 동네로 들어섰다. 새벽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버스가 병원 앞에 멈춰 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병원이라니 서연이 병원에 왜 가는 거지? 혹시 아픈 건가 아니면 그녀의 애인이 의사라도 되는 건가? 그의 의심은 끊임없이 진화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차를 세우고 버스에서 내리는 서연의 뒤를 밟았다. 서연은 병원 입구로 들어섰다. 그녀는 익숙한 듯 병원 내부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민주는 그녀가 사라진 엘리베이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황급히 다른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제발 내가 틀렸기를. 그는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주는 조용히 복도를 살폈다. 서연은 복도 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한 병실 앞에 멈춰 서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민주는 그녀가 들어간 병실 번호를 확인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병실 번호는 익숙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그 병실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실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병실. 서연이 이 새벽에 어머니 병실에 왜 가는 거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병실 문에 다가섰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조용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제가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다정했다. 민주는 문틈으로 병실 안을 훔쳐보았다. 병실 안은 어두웠고 침대에는 그의 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어머니는 너무나도 수척해 보이셨다. 그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쇠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 곁에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사온 죽이에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힘을 내시죠.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죽을 떠서 어머니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드렸다.
어머니는 힘겹게 죽을 삼키셨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어머니의 병실에 자주 들렀지만 어머니가 이 정도로 위독하신 줄은 몰랐다. 어머니는 항상 그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셨고 나는 괜찮다며 그를 안심시키곤 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서연이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해왔던 사람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 서연은 어머니의 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어머니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드렸다.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럽고 정성스러웠다. 그녀는 밤새도록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어머니의 침상 옆 간이의자에 앉아 쪽잠을 자는 듯했다. 민주는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피로감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던 이유도 낮에 피곤해 보였던 이유도 이 모든 것이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다. 민준의 머릿속을 스치던 모든 추악한 상상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아내는 외도를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새벽에 자신 몰래 그의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숨겼을까? 그때 서연이 어머니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민준이한테는 아직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준이가 혹시라도 알게 되면 많이 걱정할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할 거예요. 민준이에게는 어머니가 빨리 나아서 다시 집에 돌아오실 거라고 믿게 해주어야 해요. 어머니가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게 해주어야 해요. 민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내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아내를 외도한다고 의심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병실에서 밤샘 간호를 하며 그의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의심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의 아내는 그 어떤 아들보다 더 살뜰하게 그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고 그는 그런 아내의 희생을 한낱 외도로 오해하고 있었다.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에 대한 자책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좁은 시야를 가졌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휘청거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한없는 후회가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는 자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잔인한 진실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아프고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의 병실 문 밖에서 김민주는 자신이 마주한 잔인한 진실에 무너져 내렸다. 아내의 은밀한 외출은 외도가 아닌 그의 어머니를 향한 헌신적인 간호였다. 그가 상상했던 추악한 배신은 한낱 자신의 어리석은 의심에 불과했으며 그의 아내는 밤마다 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았던 것이다.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의 가슴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어머니의 쇠약해진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미어지는 듯했다. 민주는 비상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와 병원 근처의 벤치에 주저앉았다. 새벽 공기는 뼈를 시리게 할 만큼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후회와 자책감은 그 어떤 추위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서연이를 의심하는 동안 서연이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니.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연의 피곤한 눈빛 잠결에 들리던 그녀의 뒤척임, 그리고 그가 밤늦은 외출의 이유를 물었을 때 서연이 보이던 불안한 눈빛과 모호한 대답들.
모든 것이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그녀는 그를 걱정시킬까봐 혹은 그에게 짐이 될까봐 그 모든 것을 숨겼던 것이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를 확인했다.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민준에게 괜찮다고 자신은 잘 지낸다고 말씀하셨다. 민준은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병세가 이 정도로 심각해졌음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무심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삶과 의심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하고 병원 주변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오가기 시작했다. 민주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서연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다.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자 서연은 여전히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간이의자의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그림자가 서연의 얼굴에 드리워지자 서연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베개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민준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서연의 목소리는 잠김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다. 내가 너를 의심했어. 네가 밤마다 나가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서연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물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미행했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민준 씨,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욕심과 불안감 때문에 너를 믿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민준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서연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너무 숨겼어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내가 다 감당하려고 했어요. 미안해요.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흐느꼈다. 그들의 눈물은 지난 시간의 오해와 고통,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들의 흐느낌에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어머니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서로를 안고 흐느끼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겨우 힘을 내어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다. 민주는 어머니가 깨어난 것을 보고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다. 어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들 민준아, 괜찮다. 괜찮아. 우리 서연이 정말 착한 아이다. 너는 좋은 아내를 두었어. 고마워. 서연아.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흐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어머니의 쇠약해진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어머니가 이 정도로 위독하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너무나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민준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다. 어머니는 지난달부터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셨어요. 암세포가 급격히 전이되면서 의사 선생님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민준 씨가 걱정할까봐 당신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밤마다 와서 어머니 곁을 지키고 필요한 약도 제가 직접 알아보고 심지어 병원 청소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돈이라도 조금 더 벌어서 어머니 약값이라도 보태려고요. 서연의 고백에 민주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자신 몰래 밤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희생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깊었다.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내의 희생을 한낱 불륜으로 의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서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너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 나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 함께 하자. 어머니 곁에서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내자. 서연은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의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남편과 함께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밤낮으로 어머니의 병실을 지켰다. 그는 서연과 함께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드리며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그는 어머니의 쇠약해진 손을 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제가 철이 없었어요. 불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녀는 아들 민준의 얼굴에서 이제 더 이상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편안함과 함께 단단해진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서연의 희생과 민준의 깨달음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에 감사했다. 병실 안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민준과 서연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헌신으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쌓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의미를 배워갔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김민준과 이서연은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비밀을 털어놓았다. 민준의 가슴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심으로 가득 찼고 서연은 마침내 남편에게 자신의 모든 짐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다. 병실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애가 피어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민주는 아내가 밤마다 겪었을 고통과 희생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서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너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민준은 흐느끼며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연은 민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에요, 민준 씨. 당신이 걱정할까봐,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내가 먼저 숨겼는걸요.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감이 없었다. 민준은 서연에게 어머니의 정확한 병세와 그동안의 치료 과정을 물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어머니의 암은 이미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이 전이되어 있었고 의사들은 이미 최선을 다했지만 완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일 밤 병실을 찾아 어머니의 손발을 주무르고 식사를 챙기며 약을 먹이고 잠 못 이루는 어머니의 곁에서 조용히 밤을 지새웠던 것이다. 어머니는 민준 씨 앞에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셨어요. 민준 씨가 걱정할까봐, 당신이 힘들까봐, 당신에게는 아픈 모습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서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했다. 민준은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의 말만 믿고 그녀의 아픔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을 쳤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만들어낸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제가 밤에 몰래 나갔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병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낮에 아르바이트를 구해보려 했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밤에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민준은 서연의 고백에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가 자신 몰래 밤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었다니. 그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희생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깊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외도한다고 의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아내의 피곤한 얼굴, 충혈된 눈밤마다 사라지던 그녀의 흔적. 모든 것이 이제야 처절한 희생의 조각들로 맞춰졌다. 서연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못난 남편인지.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나 때문에 더 힘들까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라도 어머니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은 서연의 희생에 대한 감동과 함께 그동안 그녀에게 짊어지게 했던 무게에 대한 죄책감으로 온몸이 떨렸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맹세했다. 이제 다시는 너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을 우리 함께 하자. 어머니 곁에서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내자. 그날 이후 민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밤낮으로 어머니의 병실을 지켰다. 그는 서연과 함께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드리며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민준은 어머니의 쇠약해진 손을 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제가 철이 없었어요. 불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연아.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녀는 아들 민준의 얼굴에서 이제 더 이상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편안함과 함께 단단해진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서연의 희생과 민준의 깨달음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에 감사했다. 병실 안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민준과 서연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헌신으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쌓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의미를 배워갔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의 숨소리가 유난히 가빠졌다. 민준과 서연은 어머니의 침대 곁에 바싹 붙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셨다. 그녀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겨우 힘을 내어 민준과 서연의 손을 맞잡아 주셨다. 우리 아들, 우리 서연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희 덕분에 엄마는 행복했어. 이제 괜찮다. 너희 둘이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평화로움이 있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민준과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셨다. 그녀의 입계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그녀의 손은 민준과 서연의 손을 꼭 잡은 채였다. 민준과 서연은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고 오열했다. 슬픔은 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후회나 죄책감이 없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켰고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겨주셨다. 바로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민준과 서연은 슬픔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히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이 없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된 부부였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김민준과 이서연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은 오해와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고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하나가 되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셨다. 바로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가족의 따뜻한 유대감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민주는 회사에 복귀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성숙해져 있었다. 그는 아내 서연과 함께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서연은 민준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계시던 작은 시골집을 정리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녀의 삶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민준은 더 이상 서연의 작은 변화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녀의 감정을 헤아리려 노력했다. 서연 또한 민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어떤 문제든 숨기지 않고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투명해졌다. 어느 주말 민준과 서연은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갔다. 푸른 잔디가 깔린 언덕 위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곳에 어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어 계셨다. 민준은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와 그가 아내를 의심했던 어리석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제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자 서연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고 싶었다. 어머니,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진심을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께서 서연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서연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위했는지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민주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옆에 앉아 어머니의 묘비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화로웠다. 어머니, 이제 편안히 쉬세요. 민준 씨와 저는 서로를 더 믿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함께 어머니의 산소에 꽃을 놓아드리고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어머니가 그들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사랑해 내 아들, 사랑한다 내 며느리. 민준의 삶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아내에게 더욱 헌신적인 남편이 되었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는 따뜻한 리더가 되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처럼 불안감과 의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은 오해가 큰 불신을 낳을 수 있음을,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다. 서연 또한 어둠 속에서 홀로 희생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민준과 함께 빛 속에서 행복을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더욱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버려진 유기견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나누었다. 몇 년 후 민준과 서연은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아기의 웃음소리는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사랑과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내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집은 이제 웃음소리와 행복이 가득한 진정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잠든 서연과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아내를 의심했던 어리석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이해를 통해 깊어지며 희생 속에서 꽃피운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은 오해를 풀고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비극적인 어머니의 죽음을 겪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찾아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의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희생과 믿음이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